네, 반갑습니다.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법무부 차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예. 최근 20개월 여자의 성폭행하고 학대 끝에 살해한 사건이 보도가 됐습니다.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온 국민을 분노케 만들었던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대로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가뭄의 단비였죠.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 예산 1원화 결정이었습니다. 굉장히 전격적인 결정이었는데요. 목표보다 훨씬 일찍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아동학대 대응에 필요한 예산이 기재부의 복권기금 그리고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등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를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로 일원화한 것이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님 그리고 우리 법무부에 계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무엇보다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정부의 계속되는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아이들의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히 아동학대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법의 영역에서 노력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로 인정된 사건의 70% 가까이는 네. 형사사건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네. 따라서 형사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아동학대 처벌법 등과 같은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사법 영역에서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차관님 그렇다면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예, 아동학대 처벌법에서는 아동학대 행위자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의 보호에 대한 절차들 등도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응 운영 주체들의 부정확한 실태 파악이나 소극적인 자세로 그런 이유들로 다소 활용에는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법무부는 지난 2월에 이러한 시스템 오류 방지를 대책의 일환으로 아동인권보호 특별 추진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미비점들을 잘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의 노력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자리에서 두 가지 정도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유명무실한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입니다. 왜 이 사건관리회가 유명무실한지 그 원인 분석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무부는 아동인권 증진 사업 통해서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지원을 하고 있죠. 맞습니까, 차관님? 예, 맞습니다. 네, 이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란 아동학대범죄특별법에 따라서 검사가 아동학대 범죄 관련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이나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피해 아동에게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 잘 아시겠지만 검사들의 능력 부족 탓이 아니라 한 아이의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고도의 그런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제도의 필요성 그리고 중요성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개최 실적이 무척이나 저조합니다. 혹시 숫자 알고 계실까요, 차관님? 예, 제가 대충 알기로는 작년 상반기에 한 4-5건 정도 개최됐습니다만 올해는 좀 저희 법무부와 대검의 노력으로 25건 정도 상반기에 개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 2년 차인 2016년에는 120건이었습니다. 근데 작년까지 쭉 트렌드를 살펴보면 매년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청별로 한번 살펴보자면 작년 기준으로 18개 지검 중에 2곳, 그리고 41개 지청 중에 8곳이 단 한 번도 개최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해당 제도의 활성화 위해서 지금이라도 회의를 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차관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뭐 그거는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이 역할을 또는 검사의 소극적인 뭐 자세, 그러니까 수사 위주의 검사들의 역할 그런 사고 때문에 조금 등한시되는 측면도 있고요. 작년과 올해는 이제 코로나 상황에 맞물려서 이런 회의를 좀 주저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영향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원인이 뭔지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사건 관리 회의가 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관님 아동학대 사건 관리 회의 정례화 또는 의무화 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방면도 한번 생각을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근 진술 조력인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해서 상근 진술 조력인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근 진술 조력인은 재판 과정에서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자유로운 진술을 돕기 위해서 진술 조력인을 지원을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진술 조력인 같은 경우에는 상근, 비상근으로 나뉩니다. 아동의 경우는 피해 시점이 오래 지날수록 정확한 진술 확보하기 어려워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한 진술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보시면요. 상근 진술 조력인은 18명입니다. 1인당 73.6건을 조력하고요. 비상근 진술 조력인은 118명입니다. 1인당 11.5건을 조력을 합니다. 즉 상근, 비상근을 비교를 해보시면 6배 이상 이 비상근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상근 진술 조력인의 경우에는 매년 연례적으로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번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서 충당을 해왔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이 적시에 적절한 진술 조력 받기 위해서는 상근 진술 조력인의 수를 절대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관님 혹시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실까요? 예, 저희 법무부도 상근 진술 조력인 배치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진술 조력인 보수 인상이라든지 배치 장소도 해바라기 센터 외에 다양한 지원센터 등에 배치할 수 있도록 업무 여건을 개선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추가로 보수 인상을 또 계획을 하고 있고 지원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도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실시할 예정이고 진술 조력인 수도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셔서 예산과 관련해서도요. 뭐 여전히 부족하긴 합니다만 진술 조력인 수당 예산을 작년에 2억 3천여만 원에서 22년도 예산은 3억 6천여만 원으로 56% 상당 정부안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실정입니다. 아이들의 상황에 맞춘 전문적인 판단 그리고 또 아이들의 정확한 진술 확보하는 일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